김민석 후보 지명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들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김민석 똑똑하지. 네. 그리고 정말 김대중의 황태자였지. 그런데 그렇죠. 김민석은 재기 못해. 왜? 돈 문제 때문에,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재기 못할 거야라는 아주 일반적인 야당 계열에서 원로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니 실제로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두 예. 번이나 처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SK에서 2억 원 받았고 네. 그다음에 7억 2천만 원. 이거 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공직선거법 피선거까지 박탈됐던 네.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김민석 지명자가 지난해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뭐였냐면은 먼저 네. 이재명 방탄 투표 때 민주당 대표 방탄 네, 투표 때 찬성표가 나왔었어요. 이재명 대표 수사 받아야 돼. 예. 라고 해서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이탈표는 국힘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 시점부터 굉장히 김민석 의원이 지금 이재명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후에 또 한번 큰 또 반전이 일어나죠. 계엄.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에 이미 하반기부터 그 얘기를 해갖고 뭔 소리야라고 했는데 네. 우리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민석 혹시 망신당할까봐 계엄을 빵 터뜨려 줬단 말입니다.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리 지명까지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김민석의 돈 문제가 다시 또 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일단. 네. 한번 네. 좀 간단히 네. 네. 보실까요? 한번 네. 그 화면에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선, 네. 예. 아니 말씀하십시오. 시청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번 편하게 한번 봐주시죠. 네. 뭐부터 그 아까 수입 내용 나오냐면- 정리한 예. 거. 맨 네. 왼쪽 라인 한번 보시죠. 예. 네. 2020년도에 이분 재산이 순자산이라고 썼는데 그냥 자산 빼기 채무 그냥 재산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시청자분들은 편하게 예. 5억 8천만 원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으로 가시면 네. 1억 5천. 그러니까 네. 얼마가 늘어나냐면 7억 3천이 늘어납니다.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두십시오. 7억 3천. 예,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7억 3천 재산이 늘었다. 네. 이것만 기억해 두시고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조금 이거 복잡해요. 여기도 복잡해요. 네. 단위는 1,000원입니다. 제가 한번 네. 숫자를 잘 읽어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기 때문에 네. 다 네. 공개된 자료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국회에 다 제출이 되어져 있고요. 네. 한번 이 자료를 함께 유심히 한번 봐주시면 맨 왼쪽 파란색이 수입. 국회의원 세비. 예. 세비. 5년 수입. 동안 5억 1,800만 원. 네. 네, 5억 1,800만 원입니다. 네. 그렇죠. 벌써부터 이상해지죠, 시청자 여러분. 네, 네. 수입 총액이 5억 1,800인데 재산이 8억 가까이 늘었으니까. anyway,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출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지출이네요. 예. 네. 여러분 이제 김민석은 기본이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네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비용들만 제가 한번 쭉 열거해 놨습니다. 예. 이건 제가 뭐 아무런 임의로운 것이 아니라 실제 김민석 의원의 연말정산 내역들을 보고 다 찾아서 일일이 적은 겁니다. 네. 예산 전문 분야잖아요. 네. 연말정산. 자, 먼저 원천세액 근로소득세로 낸 게 5년간 총액 5,200만 원. 네. 4대 보험 국민연금이다. 건강보험료다. 이게 5년 동안 4,200만 원. 이때의 보험료 세 번째 칸의 보험료는 이제 자동차 보험료 뭐 이런 겁니다. 예. 네. 2,100만 원. 의료비 2,800만 원. 교육비 36만 6천 원. 이거 좀 이따 한번 언급을 하고 가죠. 아들이 36만 예. 6천 원. 예. 웃으면 안 되는데 기부금이 여러분 예. 2억이에요. 2억. 특히 이제 모 교회로 거의 다 지출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5년간 쓴 게 2억 4천인데 한 번만 얼핏 보실게요, 여러분. 2021년 예. 아니요. 신용카드 부분 확대해 줄 수 있나요? 거기서? 네네. 예. 2021년 7,700, 2022년 1억 600 쓰다가 2023년, 2024년 갑자기 1,500만 원, 2,900만 원. 저 이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평소에 한 2021년에도 한 7천만 원 썼고 네. 2022년에도 한 1억 넘게 썼거든요. 네. 그러다가 2022
2년, 2003년, 4년 1,500을 확 줄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보통 세무당국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제 저로서는 이제 추정입니다. 당연히 예.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부부 이제 김민석 의원의 부인까지 부인이니까. 함께 쓰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 현금 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그렇죠. 세무당국자라면은 그렇죠. 이거 보면서 평소 한 신용카드 1억 정도씩 항상 썼는데 갑자기 안 쓰고 다른 그렇죠. 돈을 쓰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1,5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쓴다는 건데 그렇죠. 한 달에 100만 원 아니, 가정 어떻게 생활하는 써요? 사람 그거보다 훨씬 더 쓰죠. 예, 예. 예. 그러면 이 청빈하신 너무 청렴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예. 네네. 자, 그렇게 되고 이렇게 쭉 한번 합해 볼까요? 5,200, 4,100 제가 뭐 주사위 예. 1단이니까요. 네. 9,000, 뭐 1억 4천, 3억 4천, 5억 8천 정도 되네요. 대충. 쓴 게 지출이요. 쓴 게 예, 5억 예, 8천. 예. 지출이.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로소득, 국회의원 세비가 5억 2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이게 5억 8천. 예. 벌써 아. 6천만 원이 손실이 되는 거죠. 아 조기가 그러면은 네. 저 노란색에 있는 거를 까고 순수 소득이 아니라 저 파란색에 있는 거는 명목 소득이라는 소위 거죠. 말하는 통장에 세전. 통장에 세전. 통장에 예, 세 디퍼텍스. 찍은 거. 네, 세전에 디퍼텍스. 저거고 세전. 예. 쓴 게 그럼 지금 쓴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산이 지금 안 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맨 오른쪽을 네. 보시면 이제 살짝 저희도 보고 있지만 지금 네. 괄호 마이너스, 안에 예. 괄호 안에 들어간 게 마이너스죠. 네네네. 괄호 안에 들어간 이제 게. 회계사들은 네. 재미 삼아서 말씀드리면 네. 그 마이너스 표시를 절대 안 써요. 아. 왜냐하면 예. 마이너스 뭐라고 쓰면 네. 어떻게 버리겠어요? 요거 하나만 그어버리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회계사들은 마이너스 표시하는 방법이 세모 아. 혹은 괄호 괄호. 혹은 그렇군요. 빨간색. 야, 예. 빨간색이어서 적자. 적자라고 합니다. 예. 이건 알아. 이건 알아. 그러니까 아. 괄호로 빨간색이니까 최종분 순자산은 마이너스 예. 5,287만 원. 원. 예. 제가 여러 가지를 조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면 항상 김민석 의원이 예. 유리하게 했거든요. 예. 여러분 한번 제가 그런 부분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네. 근로소득자는 여러분 이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는 사업소득자 이제 사무실을 있고 그쵸, 두 분은 그쵸, 이제 그쵸. 기자신데 예. 저희들은 업무 관련이란 명목하에서 밥값이라든가 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운행비, 자동차 운전, 네, 경비 네. 이런 네. 게 다 비용 처리가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뭐 이제 저도 안 되긴 하지만 저기에는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 그러네요. 실제 생활 경비들의 많은 부분이 누락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경비 중에 상당 부분은 과소계상되어 있을 거다. 네. 특히나 더 하나 거 하자면 또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겠지만 교육비는 지금 사실상 제로거든요. 저게. 그렇죠. 예. 아드님께서 제가 알기로 뭐 C 국제고를 다녔고 예. 상당히 국내 비싸더라고요. 국내 톱급이에요. 네. 거의 그 고등학교. 청심학교 말하는 거죠? 네네네. 네, 국제학교. 거기가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네. 거고 거기를 거쳐서 코넬대 유학을 갔는데 네. 코넬대를 챗 GPT 종류의 이게 AI한테 물어보니까 예. 코넬대 제가 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일반적인 인문학과, 영문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코넬대 학비가 학교에 내는 비용만 7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생활비, 무슨 뭐 그쵸. 교재비, 기숙사에 있는다고 치면 연간 예상 비용이 9만 6천 불이 나옵니다. 1억이네요. 1억이 아니죠. 1억 3,400만 예. 원, 1억 3,500만 원, 1억 4천만 원입니다. 아니 근데 예. 방금 우리 회계사님 보여주신 네. 연말정산 자료에는 교육비가 36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교육비는 네. 공제가 해외 유학 자금은 제가 유학번 해봐서 아는데 네. 공제가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최근에 바뀌어서 해외 유학도 일부 되시. 진짜요? 대학은 안 될걸요? 고등학교는 되고 일부. 네. 예. 예. 이제 뭐 여하튼 예. 여하튼 저희가 이제 제가 작성한 것에서는 네. 연말정산에 근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것들이 빠져 있기도 하고. 네. 고의 누락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니 고의가 아니라 저 해외 유학 자금이 저 언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예. 되게 그런 것들이 소득 공제가 제가 안 되는 안 걸로 알고 되니까. 있는데 최근에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네요. 국제고는 이제 네. 들어갈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네. 국제고는 빠져 들어갈 있고. 수 있죠.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예, 예. 이어지는
김민석 의원에게 유리하게 했을 때 네. 했는데 자 저게 어떻게 보면 수익과 비용의 전부인데 네. 마이너스 6천 정도 나오는데 실제 재산은 8억 가까이 늘었다. 5년 그러면 동안 7억 3천. 예. 네. 그럼 저는 뭐라고 7억 할 수밖에 없냐면 8억이 빈다. 그쵸. 혹은 뭐 해외 유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쵸. 것들을 감안했을 때 10억 정도가 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재산에서 7억 3천만 원이 늘어났고 네. 생활비에서도 5천 몇만 원의 빵꾸가 맞습니다. 났고 두 개만 합쳐도 지금 8억인데 거기에 저 자녀 아들 유학 보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유학 비용은 1년에 1억이 넘는 비용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추산 근데 10억이다. 예. 아들이 작년 하반기, 네. 2024년 그런 하반기에 네. 미국 뉴욕주 코넬대에 경제학과 입학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2024년 하반기니까 혹시 저기 안 나왔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국내 학교 다녔으니까 청심 국제고라고 그러셨나요? 예, 예. 국내 고등학교니까 거기 학비는 저기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제가 알기로 그게 한 5천만 원 가까이 든다고. 근데 왜 저도 국내 그거는, 학비는 예. 그러면 저거는 빠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이런 게 이제 뭐 재밌는 가십성일 수도 있고 네. 예.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끔 술자리에서도 얘기하는데 네. 지금 헌금이 2억이잖아요. 아 네. 맞아요. 아까 네. 한번 보여 헌금이 네. 헌금이 2억이에요. 있습니다. 기부금이 2억이더라고요. 종종 뭐 저의 또 치부일 수도 있는데 가끔 현금 예. 업종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아 고객들 회계사님 분들. 고객 중에 예, 예, 클라이언트 예. 쪽 그러니까 고객들. 이제 주로 화원을 하신다든가 예.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네. 매출이 예를 들어서 네. 연간 한 뭐 3천, 4천 이렇게 가져오셔요. 예.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신고 대리 목적으로 오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또 인상 깊은 경비를 뭘 가지고 오시냐면 헌금 영수증을 가져오세요. 헌금한 거요. 그런데 그때 가져오는 게 뭐냐면 네. 한 600, 700 이렇게 가져오시거든요. 예. 뭐 매출이 뭐- 3천인데 6, 700 예. 헌금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얘기하는 게 네. 가져오지 마시라. 그냥 이제 편하게 말씀드려요. 예. 가져오지 마시라. 왜요? 왜냐하면 네. 선생님 헌금 11조 이거 아니냐. 예. 네. 맞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헌금을 600만 원 했단 말은 6천만 원 소득이란 말 아니냐. 6천만 원. 아. 이게 웃으면서 하면은 다 이게 맞거든요. 네. 네. 제가 조금 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런 재밌네요. 것들도 좀 꽤 오랜 기간을 파헤쳐보고 했는데 예. 네. 맞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2억을 교회에 헌금을 했고 그게 11조라면 20억이죠. 제 말씀이 그겁니다. 20억은 벌었단 얘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히려 다 설명이 되죠. 아. 그러면 네. 다 설명되네요. 다 설명이 되죠. 아들 학비에 뭐 다 네. 해결되네요. 추징금 다 하고 네. 생활비 하고 아. 다 설명. 오히려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이게 비밀이었네. 이거 유력하네. 키포인트네요. 이게 야. 몇몇 분들이 이제 저도 페이스북에 살짝 올렸더니 몇몇 분들이 야 그 교회에서 네. 조금 더 많이 써준 거 아니냐 실제보다. 그런데요 특정 종교를 말씀드려서 예.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교회와 약간 대별되는 네. 다른 종교에서는 좀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아. 교회는 그런 일이 그 여러 가지 시스템상 없고 아. 이게 많이 쓸 만한 유인이 없어요. 네네네. 사실은 네. 김민석 씨가.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2억을 한 것은 맞을 거다. 어. 그렇다면 왜 2억을 했을까? 네. 11조라는 기준으로 본다라면 20억 수입이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다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정산 때 더구나 저건 연말정산 자료였잖아. 그렇죠. 연말정산 때 2억은 했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냈으니까 예. 이만큼은 연말정산 때 이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확실한 증빙으로서 딱 확실한 증거로서 제출을 한 거잖아요. 영수증까지 다 끊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그런 영수증 2억을 끊어줬을 때 교회가 안 받은 걸 끊어줄 수도 없고 그렇죠. 덜 받은 맞습니다. 거를 예. 더 받았다고 해줄 리도 없고 예, 예. 그렇다라면은 맞고 예. 그리고 일반 다른 여러 사업자들을 봤을 때도 헌금은 거의 맞더라. 예.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실제 매출은 조금씩 줄여서 하는데 헌금을 보면은 원래 매출이 예. 나오더라. 원래 소득이 그러니까 원래 소득이. 제가 뭐 이 과거에 종교인들 과세 문제로 뭐 여러 가지로 좀 공부도 하고 어쩌고 예.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11조를 내는 요령이라고 해가지고 네. 인터넷에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짧게 요약을 하자면 예. 제가 인상 깊게 봤는데 11조는 세전입니까 세후입니까? 세전이다. 아. 그리고 특별 상여를 받았습니다. 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내라. 아. 예. 아. 뭐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아. 네. 그래서 명목 소득의 10%를 내는 게 독실한 기독교인의 11조 원리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하나님한테 또 제될까봐 이거를 세전으로 합니까? 세후로 네. 합니까? 네. 상여금도 11조를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를 네.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정말 예.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오히려 저건 이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다 된다. 지금 김민석 씨는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다. 헌금 2억에 따라서 쭉 우리가 설명해내면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 저기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아까 그 보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월급인가 뭐죠? 세비. 세비라고 하죠. 세비가 그러니까 5년 동안 한 5억 5억 2천. 예. 예. 그거 말고 수입이 뭐가 있죠? 자, 그래서 좋은 예. 질문이신데 20억이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 야, 나 강연도 하고 여러 그렇죠. 가지 기타 소득이 있다. 강연 기타 소득, 네. 조의금 뭐 네, 그 얘기도 조의금. 살짝 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몇 있는데. 그래서 예. 제가 찾아봤어요. 예, 다 예. 뒤졌어요. 예. 그랬더니 2020년도부터 5년 동안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각각 사업소득 800만 원, 기타소득 620으로 신고를 해놨어요. 오. 저게 전부예요. 참고로 그러니까 혹시 이거로 뭐 딴지 걸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네. 예. 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민석이 유리하겠거든요. 예. 네. 저거는 제가 수익 금액으로 해놨어요. 여하튼 있을 수 있는 최대치로. 네. 그래야 이제 김민석 씨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니까. 네. 자, 이거는 김경렬 우리 회계사님이 이제 만드신 자료인데 청문 자료 재구성이기도 하고 그 공개된 정치인에 네, 공개된 그렇습니다. 예, 예. 연말 정산 자료. 그렇죠. 연말정산 자료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예, 예. 이제 이번에 국회 청문 자료 청문 자료, 모두 예. 노원실에 제출이 됐고 지금 저는 이제 청문 자료를 가지고서. 국민의힘에서 94건을 요청을 했는데 예. 지금 예. 제출한 게 2건밖에 안 된다고 아, 예. 국민의힘이 화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은 정리하는 의미에서 교육비가 누락되어져 있는 것, 그다음에 네.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2024년 대단히 작은 것. 그렇죠. 예. 야, 그럼 2020년도 작지 않냐? 2020년도는 저게 21대 국회 시작점이라 6월 회기로 시작된 걸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국회의원도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분이 맞습니다. 그 SK하고 7억 2천만 원 받은 것 때문에 네.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당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나서 2020년 다시 이제 국회 입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연구원장 이런 거 있는데 흔히 보통 당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뭐 큰 보수나 활동에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조의금 또 얘기가 나와서 잠깐 체크를 해보면 예, 지금 기타 소득. 김민웅, 김민석 이 두 분이 형제 아닙니까? 네네.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 부친상, 12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나온 것이 2010년 11월 13일이에요. 네. 아 2010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의금이나 뭐 이런 것들로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본다면 물론 김민석 씨의 경우에는 네. 저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처가상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걸로 도대체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조의금으로 이 B는 10억, 예. 뭐 10억 이런 걸 설명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예. 빙부상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2020년인가 찾고 그때 있습니다. 정도. 예, 빙부상.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있었다라면 네. 맨 처음에 보여드린 표에 그게 나타났었어야죠. 예. 네. 간접적으로. 어. 그러면 그걸 다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네, 네. 맨 처음 보이는 표에서 어떤 재산의 증분이 그것으로부터 유래됐다 하더라도 그거로 설명하더라도 약 2억 정도밖에 최대한 제가 모든 걸 다 인정한다. 이 2020년 11월 네. 이때 빙부상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네. 아 그럼 아까 저희가 보기 직전 보기 첫 번째 칸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첫 번째 칸에는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기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이거로는 설명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 첫 번째 열이니까 예. 그렇죠. 첫 번째 그렇죠. 일이죠. 네, 첫 번째 2020년이. 열이니까. 네, 이게 지금 그게 설명이 안 2020년도 된다. 말의 재산에 네. 예, 나타났을 거니까 네. 이미 그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네. 5억이 들어왔다 하면은 네. 2020년 말 재산 신고 내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을 거니까. 근데
조의금 같은 게 지금- 억 단위로도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예. 일반적으로는. 예,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예,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많이 할 수는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예. 위력한 근데 사람들에게. 저도 그 문제도 또 네. 많이 찾아봤는데 네. 예. 이게 네. 예를 들어 한번 재미있으시라고 예. 네. 이건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이제 세법상의 네.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결혼했을 때 네. 예를 들어 김경률이 결혼했을 때 네. 죄송합니다. 이제 축의금이 들어오면 예. 그 돈은 누구 거냐? 아버지 거냐? 내 거냐? 그렇죠. 따졌을 때 다 손님을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 네, 가르마를 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사실 빙부상이라고 한다라면 네. 이제 이 전처 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현처 현처 네. 빙수. 현처에 뭐 여러 형제분들도 많이 있을 있겠죠. 수 있고 예.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이기현 씨 별세, 김민석 빙부상 이렇게만 딱 나왔어요. 아 그럼 다른 형제가 없군요. 다른 형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빙모 네. 이제 빙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네. 가지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여기에 그것은 이거 자체가 해명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아까 네, 봤던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예. 예. 그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예, 안 예, 된다. 그런